여기 있네. 그죠? 11월 28일 날, 그죠? 돌직구에서도 똑같이 여러분께 설명드렸어. 온 디바이스가 뭔지. 그죠? 그래서 기존 생성형 AI하고 온 디바이스 AI, 이건 다 아시잖아요.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전문 용어, 거기에 이제 MTN에서 방송했었던 그 내용 부분들 그 속에서 이제 핵심 내용들 부분인데, 요게 이제 진화하면서, 이 흐름 부분에 놓여져 있는데, 이제 그런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한 부분은, 아까 자료 부분에 있어서 수출과 반도체가 증가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쪽에 막 묻지 마 이렇게 저는 매수하고 그러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 왜냐하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인데, 그죠? 사실 작년에, 그죠? 반도체가 꽝이었잖아, 꽝. 그거에 비해서 증가하는 흐름이라고. 엄청나게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실적이 아주 최저 흐름 부분에서 나아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의 실적 부분은 이미 선반영된 주식들도 많아요, 주가에. 그죠? 그걸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HBM의 대장주인 한미반도체가 6개월 동안 왜 행보하고 있느냐? 이미 밸류가 높아졌으니까. 그러면 단박에 여러분들 지금 아까 뭐 온디바이스 AI나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별로 없어요. 성장이라는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지. 테마성이지 사실은. 그게 이제 나중에 실적으로 잡히겠지만, 실적에 비해서 과도하게 올라가면 1, 4분기 단박에 이제 2월 중순부터 실적 발표하면, 그죠? 2월 달에 저 4,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경기 날 종목들 많다고. 반도체 쪽에서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된다고. 그래서 반도체가 전 증권사가 전부 다 메인이 반도체. 올해. 응? 반도체 경기가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고,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도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뭐 A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 성장도 일어날 거고, 분명히 맞아. 그런데 그렇게 나아지는 거에 비해서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했느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돼요. 개별 기업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뭐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 뭐 항공, 뭐 카지노 이런 주식들이 관광객들 무지 오고 가고 하면서 좋아질 거다. 근데 주가들 안 그렇잖아, 전혀. 왜? 코로나 때 박살나야 될 주식이 덜 박살났기 때문에, 어차피 코로나가 끝난다는 기대감으로 주식은, 특히 경기 관련주는 앞으로 경기가 괜찮아질 거다. 그리고 섹터가 앞으로 조금 나아질 거다라고 하면 그 기대치를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실적이 팍팍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도 주가의 탄력성은 약화되는 게 뭐예요? 경기 민감주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서 봐야 되는데, 자, 섹터별로 한번 보게 되면, 아까 반도체 부분은 봤으니까, 지금 반도체 이해 품목도 사실 뭐 일반 뭐 자동차 쪽은, 그죠? 그러니까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이쪽도 다 뭐 좀 훨씬 나아지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뭐 석유화학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 지금 중국의 공급 과잉 그 공장 건설이 계속 진행되면서 석유화학 쪽은 저는 절대 접근 안 하고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 저는 기본적인 사고가 그렇고, 그죠? 경기가 중국 경기를 목매어 기다리면서 앞으로 나아질 거다. 중국말 못 믿어. 기본적으로. 왜? 작년에도 5.5% 경제 성장률 달성하겠다고 목표치 세워놨는데 그거 못했고, 내년에 전망치가 지금 4.6에서 뭐 4.9 이거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금 오늘도 그 대부분의 자료 내용이 뭐였습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애플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죠? 애플 문제도 결국은 중국 애플의 매출의 19%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중국 아이폰이 안 팔리는 그런 현상. 그런 그 중국의 규제지. 공무원들 못 사용하게 하는 거. 그게 왜 그래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덜란드 ASML 그 장비 업체에 장비를 중국에 수출 못하게 하는 건, 그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고사양뿐만이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부분도 다 규제할 거다.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기가 좋아질 거다? 뭘로 좋아지냐고 도대체. 중국 경기가. 응? 고립화가 되면 될수록 중국 경기는 안 좋아지는 거지. 그죠?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전 세계 분업화, 값싼 노동력 이런 부분으로 중국 시장에 갔던 공장들이 전부 다 인도, 멕시코, 캐나다, 그죠? 베트남 이런 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중국 경기가 좋을 게 뭐가 있냐고. 그걸 좋아지려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손잡고 We are the world 이래야지 좋아질 텐데 대만 총통선거 1월 13일에 있어. 그죠? 거기에 친중 정권이 들었으니 친미 정권이 들었으니 이거 싸움질할 거고. 그죠? 지금 중동에서의 뭐 이란 배후설 지정학적 리스크 그 뒤에는 또 러시아와 중국이 있을 거고. 그죠? 이런 불협화음이 있는데 어떻게 중국 경기가 좋아질 거냐고요. 그 중국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흐름 부분이면,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나빴다면 올해는 그 충격에서 조금 덜 나쁘겠지. 그 정도지. 저는 그 관계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는 중국이 나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화장품 뭐하러 보냐고. 그죠? 물론 예외인 종목도 있어. 저는 섹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죠? 조선철강건설기계, 화학, 정유, 화장품, 카지노 이런 거는 순위에서 밀어놓고 봐야 된다. 밀어놓고 봐야 된다. 그죠? 자, 여기에 이걸 보면 되죠. 그래서 공급망의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 그리고 프렌드쇼어링 이런 이야기를 작년 내내 했던 이유도 그거고 그 결과물이 뭐예요 지금. 대미국 수출이 대중국 수출을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 시커먼 게 미국 수출. 그죠? 빨간 게 대중국 수출. 이 회색이 대EU 수출인데, 그죠? 미국 수출이 더 증가하는 20년 6개월 만이라니까? 이게 변화야.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한 게 뭐예요? 요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 세계 경제 기여도가 낮아진다. 이거 작년 5월 달에 이야기한 내용이잖아. 무역. 5월 달에 5월 17일 날. 그죠? 그 중국에서 빼야 된다. 그죠?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경제 질서, 이 새로운 경제 질서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대중국 관련 부분 종목, 섹터는 접근하면 안 된다. 그죠? 그게 작년 이게 날짜가 5월 17일로 이게 한 게 그거야. 이 세계 공급망 블록화와 불확실성 확대는 지금도 ING다. 앞으로도 ING다. 진행 중이다. 이거를 이런 구조적인 변화, 그죠?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은 계속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돼도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행여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가 더 심할 거고, 그죠? 지금 BID가
테슬라를 제치고 약 12월 달에 그죠? 53만 대, 53만 대인가? 테슬라는 48만 대고 그죠? 전기차 지금 왜 유럽하고 미국하고 왜 난리부를 쓰게 했어요. 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 BYD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12년 전만 해도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BYD 무슨 저런 회사가 있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회사인데 그죠? BYD가 글로벌 판매 전기차 판매 1위로 등극하는 그거를 서방 국가들이 가만히 놔두겠냐고. 그죠? 중국 전기차의 약진을, 유럽의 독일, 그죠? 유명 자동차 메이커들이 중국을 못 따라가고 있잖아. 왜? 전환 속도를 늦게 갖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값싼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값싼 인건비, 보조금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계속 물밀듯이 쳐들어오니 그죠? 그런 규제를 앞으로 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약화시킬 일은 없다. 그래서 진영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서방 국가와 이 공산국가 쪽 라인 부분으로 진영이 나눠지는 흐름 부분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섹터 부분을 자꾸 갖고 가야지 시장 지수가 올라간다고 크게 그거 하지 않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수출 면면을 보면 단가보다는 빨간색이 단가인데 수출 물량은 늘어나는데 단가는 단가도 좀 올라가긴 하고 있지만 크게 올라가진 않고 그죠? 그리고 무역 수지가 적자였지, 그지? 2023년도, 2022년도에 480 몇 억 불 적자였다면 2023년에는 99억 불 적자였는데 그게 이제 그나마 이제 에너지, 그죠? 원유나 가스, 석탄 이런 에너지 쪽에서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줄어든 거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는 오른쪽 것만 보시면 돼. 반도체 수출 단가. 그죠? 수출 단가가 늘어나는데 수출 단가는 올라가는데 수출 중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죠? 가격이 현저하게 내려왔던 게 조금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지. 그죠? 수출 물량이 많이 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된다고 반도체가 좋다 이러는 거예요. 응? 자, 거기에 이제 자동차 쪽을 보게 되면 자동차는 빨간 수출 단가도 괜찮고 중량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아가 신고가를 내는 흐름을 보여주는 주가 상승세를 세게 탔는데 내연기관차를 비중이 아직은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 좋은 거고 전기차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성은 다소 낮을 것. 그것 때문에 사실 현대차나 기아차가 시세를 세게 못 내고 있는 거고 이미 이제 주가에 그것 때문에 못 내고 있다. 그죠? 자동차를 하려면 기아만 하셔라. 저는 자동차 부품주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봐. 그거는 이전에 작년 한 8, 9월 달 영상을 보시면 그죠? 옛날 내연기관차 그 당시 2012년 15년 이후 올 때 부품사들의 영업이익도 같이 쭉 증가를 했는데 그죠?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으로 보게 되면 부품사들의 영업이익이 제대로 못 따라와요. 완성차 영업이익에. 특히 그래서 제가 현대모비스나 현대유아 HL만도 이런 쪽 종목들이 있는데 HL만도가 가장 수익성이 낮다. 낮다. 그죠? 이 이야기도 했었지. 그죠? 그런데 여하튼 자동차 쪽을 하려면 완성차를 쪽을 하는 게 가장 나은 거지. 자동차 여긴 보이네. 그죠? 자동차 부품 수출 단가도 내려오고. 그죠? 차 부품 수출 중량도 내려오고. 그럼 별 볼 일 없잖아.
차트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 전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다 찍어드릴 수 없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거면 뭐예요? 기아를 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자동차 부품을 하냐고. 응? 마진이 적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석유 제품 쪽 라인 부분은 단가도 내려오고 수출 증량은 좀 늘었지만, 그죠? 추세적인 흐름은 안 좋아. 왜? 중국의 증설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중국 뭐 철강이나 건설 쪽 라인에서 저는 솔직히 이제 저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 아니 수많은 섹터와 수많은 종목이 있는데 뭐하러 중국 관련 소재, 화학, 정유, 건설, 철강 이런 걸 하냐고. 그죠? 지금 뭐 경기가 앞으로 막 좋아진대요. 지금 미국도 뭐해? 내려올 일만 남았고, 내려오는데 조금 내려올 거냐? 많이 내려올 거냐? 연착륙일 거냐? 경착륙일 거냐로 내려오는 게 기정사실이고. 그죠? 유럽이 조금씩 나아진다 해도 의미 있게 나아지는 게 아니고, 중국은 바닥이 어딘지 아직 모르고, 그런데 무슨 뭐 중무장대한 산업재 소재가 빵빵 치고 올라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많이 떨어지면 그때그때마다 반등 한번 들어오는 거지. 특히 주식을 잘 초보이신 분들은 절대 성장이야. 절대 성장주, 성장 섹터. 응? 뭐 저 유튜브에서 가치주니 뭐 방처 증권사에서 뭐 가치주니 그런 쪽은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많이 떨어졌을 때 한번 또 올리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 그리고 숱하게 고객돈 가지고 수십 수백 종목을 뭐에 롱숏으로 움직이는 그런 거에 활용하는 거지. 왜 경기가, 그죠? 매번 반복하는 이야기인데 무슨 경기 민감치를 왜 하냐고. 그건 공부 안 하겠다는 거지. 시대가 변하고 산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성장 섹터. 그런데 미국 주식이 사실 대한민국 주식보다 좋은 이유는 뭐예요? 전부 다는 아니어도 미국 주식이 글로벌 1위인 확률이 높으니까. 그죠? 미국 시장에서 1등하는 섹터의 종목은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을 하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잖아. 그죠? 그러니까 종목 찾기가 어렵지 않지. 그런데 우리 시장은 성장하는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은 분명한데, 그 종목이 글로벌 시장에서 1등할 만큼의 힘을 갖고 있을지, 그거를 경쟁력이 있을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그게 있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그냥 어느 생성형 AI가 간다, 의료 AI가 간다 해서 막 무지막지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급락하는 이유가, 그죠? 올라갈 때는 분명히 그 섹터의 성장 흐름이 맞는데, 그 다음에 그 섹터 내에서 경쟁을 통해서 매출이 이제 영업이익은 아주 이후에 나오는 거고, 매출이 팍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장이지. 그죠?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이룬 다음에 영업이익이 따라 들어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매출 성장도 못 이뤄내는 종목을 성장 섹터 내에 있다고, 그 종목을 올라가는 거 잘못 잡으면 그런 건 이제 테마가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테마하고 이 주도 테마와 주도 성장 섹터하고의 구별이 매출이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이 부분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막연하게 경기 관련주를 사는 건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 그죠? 자, 이제 기계 쪽은 단가는 올라가는데 수출 중량은 많이 내려오고 있죠. 그죠? 응?
그러니까 지금 요런 섹터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냥 종목이나 좀 알려주지 뭐 근데 종목보다 더 중요한 건 섹터 관점이에요. 시장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 시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땐 뭡니까? 부담이 없어. 조금 기다리면 올라와 줄 시장에 맞춰서 내가 좀 못하더라도 올라와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장 지수가 올라가 있는데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나 그 개별 기업 종목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물리면 공부하는 형태로 가면 못 견디지. 그죠? 그래서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응? 디스플레이 쪽 수출 단가도 내려와. 그죠? 뭐 중량은 이미 꺾였다가 엄청나게 절대적인 레벨은 꺾였고. 그죠? 그런데 너무 꺾였으니까 조금 반등하는 정도잖아. 반등하고 조정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 주식시장에서 경제방송이 개인 투자가를 가장 현혹시키는 이야기가 반등하고 상승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오늘 많이 오른 종목만 드립다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 상승 추세인 줄 안다고. 아니 단기적으로 15%뭐 일주일에서 20% 빠졌어. 그러면 어느 특정 날 5% 10% 오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추세를 하향하는 종목이 어느 순간 상한가 간다고 추세를 전환한 거 아니에요. 응? 너무 빠졌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건지, 그죠? 조정인지, 아니면 반등인지, 이런 부분들을 상승 이후의 조정인지, 하락 이후의 반등인지, 이거를 구분하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무선통신기기 쪽도 뭡니까? 전체적으로 뭐 수출 단가만 좀 올라가고 있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지, 전체적인 부분이, 그죠? 2차 전지 쪽 라인 부분은 수출 단가가 빨간 게 쭉 내려왔지, 그죠? 그게 뭐예요? 리튬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다 내려오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출 단가가 쭉 내려왔고, 이제 중량은, 그죠? 이 하반기, 그러니까 7월 26일 고점 이후 그때부터 이미 리튬 가격은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단가가 내려오기 시작한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중량까지 줄어들다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화장품 쪽, 화장품도 수출 단가가 내려오고 있고 중량은 조금 느는데 이쪽은 중량이 느는 쪽은 중국 쪽이 아니라 북미 쪽, 일본 쪽. 그죠? 그래서 ODM 업체들, 조그마한 기업들, 뭐 CNC 인터라든지 또 뭐예요? 코스메카 코리아 뭐 그런 정도지 LG 생활건강이나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 중국 관련 쪽 라인은 별 볼 일 없어요. 엄청 화장품은 별 볼 일 없다. 조선주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조선주 뭐 수주 뭐 어떻다 뭐 해도 주가로는 크게 올라갈 흐름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섹터의 이제 대부분적 라인 부분들의 흐름들이 수출로 보여주는 거잖아. 그죠? 내가 어떤 섹터에 있어서 수출이 늘어날 거냐, 늘어나지 않을 거냐. 그죠? 그러면서 단가까지 같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 섹터 전반의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 섹터 내에 특정 종목은 저 흐름을 뛰어넘을 만큼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파악하고 가야지.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응? 오늘 대부분 뭐 대형성 종목들이 4, 5%씩 다 떨어졌잖아. 그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1, 4분기 실적이 나올수록 쫄릴 거다고. 왜?
저 4, 4분기 실적이 나올 때 나오는 흐름에 4,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니까. 그죠? 왜 수출입 동향을 보면 이미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개별 기업의 흐름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부분 속에서 뭐해?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에 이야기 못했었던 부분, 2차전 쪽으로 보게 되면, 음, IRA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 43개에서 19개 종으로 줄어들었지. 그죠? 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거 빼버리니까 확 줄어든 거예요. 그 확 줄어들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악재지. 왜?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구종으로 줄어드는 과정에, 그죠? 전기차가 조금 덜 팔릴 가능성이 있잖아.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니까. 그죠? 저것도 19 정도, 19종에서 전부 다 7,500불 다 받는 쪽은 더 줄어들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는 다소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악재지.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것을 통해서, 그죠?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뭐 이런 그 FEOC, 해외 우려 지정 국가나 기업의 부품이나 핵심 광물을 배제하는 수순으로 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나아지겠지.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와 비중 확대를 병행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 기쁜 조약돌림. 지금 오늘의 하락은 대형성 종목 부분들의 대부분 프로그램 매물이 같이 나오면서 하락을 한 거니까 뭐 뚜렷하게 뭐가 안 좋아서 하락한 건 아니야. 그런 실적 부담은 있는 거지.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항상 주식을 하면서 이거죠. 주식 전반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오늘은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 대형주들이 3, 4%, 5%다 내려왔잖아. 그죠? 너나 할 거 없이 손 붙잡고 다 4, 5%씩 다 내려왔잖아. 왜? 프로그램 매물이 대형주 쪽으로 다 쏟아져 내려왔으니까. 뭐야? 건설기계면 건설기계, 뭐 건설이면 건설, 먼저 떨어졌다고 뭐예요? 화학이 조금 덜 떨어진 것 뿐이지. 그죠? 많이 떨어져 있다고. 효성화학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오늘은 뭐 0.8%밖에 안 떨어졌네. 응? 대형성 종목 부분들은 다 두드려 맞은 날이에요. 왜? 줄기차게 프로그램 매도가 하루 종일 두드려 팼으니까. 아모레퍼시픽, 웬만한 대형주들은 다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그런 내가 어떤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가는 쪽에 성장 섹터를 택했고 그거를 매매하는 라인에 그거를 견디기가 쉽지 않으니까 중간중간 뭡니까? 순환하는 성장 섹터에 리듬을 같이 타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다리다가 지쳐서 반등이 본격적 나올 때 매도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는 거라고. 지금 전반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지수상은 여기서 그죠? 크게 가기도 오늘 밀림으로 인해서 크게 밀리는 흐름이 아니라 제한적인 박스 흐름을 또 갈 거예요. 그죠? 어제 세게 올랐다고 또 오늘 삼양식품도 어제 오른 거 다 까먹고. 그죠? 그러니까 7%대의 하락했잖아. 그러니까 대형성 종목들은 그런 흐름의 지수에 위치해 와 있는 거야. 반면에 지수 부담이 크니까 개별 종목의 개별 테마 흐름이 빠르게 순환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올라가는 거 이런 가온 칩스나 칩셋 미디어나 그죠? 이런 쪽은 더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보다는 초보자는 차라리 세트레가이나 인텔리안 테크 이런 거 사서 기다리는 게 더 낫다 그랬잖아. 그죠? 못 오른 성장주를 사놓고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다. 올라가는 거 쫓아서 매매하다가 그죠?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왜? 잘 아는 분들은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들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잘 알지 못하는 초보 투자가가 많이 오른쪽 라인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스케줄상으로 온 디바이스 AI는 1월 17일 날 삼성이 출시하는 전쯤 되는 타이밍이 그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세를 보였었던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너나 한국항공우주나 이건 좀 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월 9일 임시국회 이전에 우주항공청이 그죠? 법안이 통과되느냐. 그죠? 통과된다고 환호할 때 때려야 한번 때리는 거고. 그죠? 안 통과돼도 조정을 받을 거고. 그지? 이제 지금 오늘이 3일이니까 4, 5, 6, 7. 휴일 빼고 하면 며칠 안 남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스케줄상 흐름으로 끌고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다른 성장 섹터 중에 움직이지 않은 거고. 그럼 그 다음 섹터가 뭘 거냐? 그걸 또 준비해야 되는 거지. 그죠? 저는 준비돼 있어.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종목을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우리 회원님들이 오늘 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응? 시가총액 1조, 1조에서 2조 사이짜리.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했죠. 발전기, 변압기, 그죠? 이건 딴 섹터인데, 그죠? 이미 오래전에부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잖아. 응? 요거 발전기 변압기 쪽 라인의 수입 금액, 그리고 같은 섹터 내에서 수주장고의 실적이 틀리다. 그지? 그러니까 HD 현대일렉 간다고 효성중공업 사고, 효성중공업 간다고 LS 일렉트릭 사고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했어. 그죠? 그 주가 한번 봐보라고 여러분들. HD 현대일렉은 우리 회원님들이 4만 원대부터 공략한 이 종목은 지금 9만 원까지 갔다가 이거 89,500원에 반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오늘 또 반 팔았어요. 응? 8만 원에서 9만 원 지금은 박스권이니까. 응? 그런데 HD 현대일렉은 4월부터 4만 원대부터 여기까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효성중공업 보세요. 쭉 빠졌죠 얘는. 그죠? LX일렉은 더 빠졌지. 요날 LX일렉 제가 우리 회원님들 여기 요 양봉날 팔았다라는 이야기 그 당시에 했었잖아. 그죠? 재룡전기 얘도 많이 빠졌고 동일한 sek터 내에서도 종목의 1등 종목과 2등 종목, 3등 종목 타이밍마다 틀리다고. 그래서 제가 이 발전기 변압기도 그죠? 다른 거 하지 말고 실적을 잘 봐야 되고 수지장고 잘 봐야 된다라고 힌트를 준 이유가 그거야. 응? HD 현대일렉을 1등이라고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이해 충돌에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께 좋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회원님들 매도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HD 현대일렉이라고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힌트는 이미 다 줬어요. 그죠? 이것도 아세요? 여기까지는 중구장창 외국인이 집중 매수 안 보시면 다 아셔. 그죠? 그리고 12월 옵션 만기 날 뭡니까? 외국인이 35만 주 기관한테 자전. 그지? 그리고 나서 썽탕탕탕탕 하면서 물량 이쪽 다시 오늘부로 외국인이 기관 물량 일부 받아가고. 그죠? 그러면서 기간 조정 딱 시킨 거잖아. 응? 중간에 있는 개인 물량 뺐고. 이해되시죠? 얘는 시가총액이 몇 조예요? 응? 3조짜리.
그러니까 똑같은 뭐 변압기 발전기 가면 변압기 발전기 다 좋아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섹터 내에서 누가 실적과 수주를 더 갖고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는 거지. 그죠? 오늘은 뭐야 HD 현대인력이 10% 넘게 상승을 하면서 뭐야 재룡전기나 효성중공업을 좀 끌어준 요인도 있지.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야 1순위는 저는 HD 현대인력, 2순위는 재룡전기, 3등 효성중공업, 4등 LX일렉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LX일렉은 전혀 안 해요. 이때 매매하고 나서는. 제가 그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이날 요 날짜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 공개 방송 영상을 보시면 다 녹화돼 있어. 그죠? 팔았다. 이익 실현했다. 그리고 다시 뭐예요? 그 타이밍 요 타이밍쯤 돼. 그죠? 저 LX 일렉트릭 고점 나오던 타이밍이 요 타이밍이라고. LX 일렉 팔아갖고 현대일렉으로 다시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 때리고 여기서 다시 받고 오늘 반 때린 게 아니고 30% 매도했다. 30%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 사랍 말람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아셨죠? 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뭐예요? 그 새롭게 진군하는 종목. 그 시가총액 1조짜리가 두 종목이 있는데 한 종목만 먼저 들어갔고. 여튼 지금은 뭘 어느 특정 섹터에 좋다, 안 좋다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타임. 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되고 종합주가지수가 레벨업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는 각계 개별 종목의 뭐에 경쟁력으로 가는 거다. 그죠? 그런 흐름에 맞게 움직여야지 그냥 온디바이스 AI가 간다고 전부가 가고 의료 AI가 간다고 전부 다 가고 뭐 2차 전지가 간다고 전부 다 가고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이미. 응? 똑같은 양극재에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전해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내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의 차이라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지만 이후에는 바뀐다. 그게 주식입니다.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